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삶의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더 많은 분들과 소중한 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따뜻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우리네 아버지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인트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60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30년. 제 젊음과 인생을 꼬박 바쳤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삼짓돈처럼 아끼고 모아온 노후자금을 합치니 제 평생 처음으로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던 순간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쳇바퀴 같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여유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날들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설렘과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10억이라는 돈과 퇴직이라는 새 출발이 저를 천국이 아닌 지옥의 문턱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고백하려 합니다. 이야기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가슴 시리지만 결국에는 작은 온기를 찾아가는 한 남자의 여정입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1장 30년의 헌신 그리고 꿈에 그리던 천국. 저는 퇴직 전 한중소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러했듯 저 또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반납하기 일쑤였죠. 새벽 5시 30분 기계처럼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허겁지겁 회사로 달려갔고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잠드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는 늘 제 삶의 뒷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예회나 졸업식에 가본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조차 회사 일정에 밀려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그 보상이 바로 제 손에 쥐어진 10억 원이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30년간 드나들던 회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등지고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단했던 삶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제 오롯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즐기면서 살자. 아내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 첫 3개월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알람 없이 늦잠을 자고 아내가 내려준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아침. 점심을 먹고는 동네 공원을 어슬렁거리거나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세월을 추억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카페를 찾아가 창밖으로 펼쳐진 강물을 바라보며 따뜻한 라떼를 마셨습니다.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매 순간 감탄했습니다. 젊었을 때 즐겼던 낚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저수지에 홀로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찌를 바라보며 물멍을 하고 있노라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역사소설부터 자기계발서까지 회사 다닐 땐 엄두도 못 냈던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평일에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같이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 퇴직 첫 주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플라워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으며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당신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 처음 봐 라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퇴직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라 확신했습니다. 제2장 달콤한 유혹, 지옥으로 가는 길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10억이라는 이 큰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아먹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아직 60세,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 텐데 이 돈을 잘 굴려서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야겠다. 그 욕심이 바로 제 인생을 뒤흔든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주식 투자를 공부했고 배당을 많이 주는 대기업 우량주 몇 개를 1천만 원어치 샀습니다.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을 보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잖아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투자금은 2천만 원, 3천만 원, 어느새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주식에 재미를 붙일 무렵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옛 직장 동료가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핫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는데 목 좋은 데다 하나 차리면 월 500만 원은 거뜬히 벌어. 30년간 제조업에서 쌓은 운영 노하우가 있으니 카페 하나쯤은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마저 당신이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3억 원을 투자해 서울 근교 역세권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세련되게 인테리어를 하고 문을 열자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거 대박 나겠는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 500만 원, 바리스타 인건비 400만 원, 재료비와 관리비를 합치니 월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고정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반경 500m 안에 경쟁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손님은 점점 줄었습니다. 매출은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 경험이 전무한 아마추어였습니다. 직원 관리, 마케팅, 메뉴 개발,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커피 맛이 별로다, 서비스가 느리다는 온라인 리뷰가 올라올 때마다 스트레스로 잠을 설쳤습니다. 퇴직 전보다 더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기 투자금 3억 중 2억 원이 이미 사라졌고 매달 적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왜 시작했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내의 실망과 불안이 섞인 눈빛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카페는 1년 2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3억 원을 투자해 5천만 원도 채 건지지 못했습니다. 카페 실패 후 저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30년간 성실함 하나로 인정받았던 제가 한순간에 실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친구가 소개한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지금 지방에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 있는데 2년 안에 2배로 뛴다더라. 카페 손실을 만회하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에 저는 또다시 귀가 얇아졌습니다. 2억 원을 투자해 지방의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중개인은 이 지역에 곧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상가 가치가 폭등할 겁니다.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개발 계획은 소문에 불과했고 상가는 텅텅 비어 임대료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던 상가는 결국 투자금의 절반 가격에 겨우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1억 원의 손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10억 원이었던 자산은 4억 원 남짓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6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3장, 모든 것을 잃고서야 보인 것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어졌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대화와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직장 생활로 바쁜 큰아들은 전화로 아버지, 왜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셨어요? 그 돈이면 저희 집 살 때 보탬이라도 됐을 텐데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 딸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너무 실망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는 몇 달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라리 퇴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저는 이제 가족에게조차 신뢰를 잃은 무능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라도 정신 차려요. 남은 돈이라도 잘 지키고 다시 예전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봐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줬는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4장,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날 이후 저는 모든 투자를 멈췄습니다. 남은 4억 원은 안전한 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다시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 돈이 아닌 행복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와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취미인 언해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집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매일 아침 함께 물을 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화초가 자라는 만큼 아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고 우리 사이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진심을 담아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가 다 잘못했다. 너희에게 실망만 안겨줘서 미안하. 처음에는 쌀쌀맞던 아들도 마음의 문을 닫았던 딸도 조금씩 제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아빠,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줘 라고 말했을 때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며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제 실패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인생은 길어. 아직 할 일이 많아 라고 등을 두드려 주셨을 때 가슴 깊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바로 사진 찍기였습니다. 중고 카메라를 하나 사서 동네 공원, 서울의 골목길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성공과 돈만 보였다면 이제는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해 진녘의 붉은 노을 같은 소소한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발견들이 상처받은 제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운영난을 겪는 아들의 작은 공장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실패의 기억 때문에 망설였지만 아내가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거잖아. 돈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일이야 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공장을 방문해 제 30년 경력을 살려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공장의 효율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사장님은 감사의 의미로 작은 사례비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와 근사한 저녁을 먹던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 죽지 않았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 한마디가 제게는 잃어버린 6억 원보다 더 큰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에필로그 10억이 가르쳐준 진짜 행복. 퇴직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4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주말마다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니며 행복을 쌓아가고 아이들과는 명절마다 모여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가끔 잃어버린 6억 원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립니다. 하지만 그 쓰라린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돈의 노예로 살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돈을 잃은 대가로 저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큰 돈을 손에 쥐고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계신다면 부디 헛된 욕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